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정량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국을 지금 뭐 양당체제라고 얘기할 건지 아니면은 물론 양당체제는 아니니까 뭐 다당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이 지금 뭐 3당체제인지 정의당까지만 포함을 해서 그렇게 얘기할 것인지. 근데 또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원내 교섭단체만 지금 포함해서 얘기하면 지금은 민생당이 원내 교섭단체인가요? 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하도 정당 체제가 자주 바뀌고 선거 직전만 되면 정당 이름 바꾸고 뭐 이합 집산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정당 체제가 불안정한 그런 국가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당 색깔 바꾸고 이름 바꾸고 뭐 빨간 정당이 핑크당이 됐다가 심지어는 과거에는 지금 핑크당은 옛날에 또 파란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표를 못 얻게 생겼으면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선거 총선을 예측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쉽게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정당 이름을 바꾸거나 색깔을 바꾸면 그 정당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색깔 지우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국의 이제 정당 체제, 지금의 정당 체제를 몇 당 체제로 얘기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raw number of parties,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정당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정당의 수는 뭐 엄청나게 많은 정당이 존재하죠. 뭐 이번에 특히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돼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서 뭐 여야 간에 이합집산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여당에도 무슨 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졌는데 또 더불어시민당에도 참가하려고 했던 정당이 이름이 뭐 가자 무슨 정당 뭐또이 그런 정당 두 개나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비례대표 명부에서 앞 순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가자를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례대표 명부의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의석수로 결정되고 그 다음부터 의석이 없는 정당들은 그냥 가나다로 명부의 순위에 오르기 때문에 앞 순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가자를 붙인 거예요. 뭐 그런 정당도 있고 뭐 별의별 정당도 다 있죠. 어, 뭐 국민 뭐 혁명당에서 뭐 1억씩 준다는 그런 정당도 있고. 근데 그런 정당을 다 카운트하면은 뭐 한국은 뭐 20당 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round number of party라는 이 개념은 정당의 상대적인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정당에게 더 큰 비중을 둬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작은 정당을 완전히 또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당 체제를 양당 체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작은 정당들도 있으니까 정의당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당 체제를 디파인 하느냐? 큰 정당에는 큰 무게를 둬서 큰 비중을 두고 작은 정당은 작은 비중을 둬서 계산하면 되겠죠. 조금 이따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그런 크기를 감안한 정당 체제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개념 허핀달 허시만 컨센트레이션 인덱스 이 개념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HH 인덱스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의 이니셜을 따서 HH 집중도. 이건 뭐냐? 정당들의 득표율 또는 의석률이 집중된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고려한다. 그래서 공식은 뭐냐면 HH 인덱스의 공식은 여기서 VI라는 건 I 정당의 득표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I 정당의 득표율의 제곱, 그러니까 첫 번째 정당.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득표율의 제곱, 그 다음에 지금은 통합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미통당의 득표율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HH 인덱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처럼 제곱을 한 이유는 이걸 이제 풀어서 쓰면 V1 곱하기 V1이잖아요. V1의 제곱은 더하기 V2 곱하기 V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앞에 거는 득표율이죠. 근데 뒤 것도 득표율인데 이걸 하나의 비중으로 이용한 거예요. 득표율을. 그래서 큰 정당에게는 거기에 맞는 득표율만큼의 비중을 계산을 곱하기를 하고 두 번째 정당은 또 이 두 번째 정당의 득표율만큼의 비중을 곱해서 서로 다른 무게를 둔 거예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무게를 반영해서 만든 게 HH 인덱스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가장 큰 정당이 100%의 득표를 했다고 해봐요, 여러분. 100%. 그러니까 V1이 100%. 100%란 거는 이제 2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정당은 V2부터 뭐 VN까지는 0%니까 0이겠죠. 그러면 이 숫자를 여기다 대입하면 V1을 여기다 대입하고 나머지 V2, 3, 4, 5 뭐 이렇게 0을 대입하면 HH 인덱스가 1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집중도가 1이다라는 얘기는 집중도가 100%. 그러니까 한 정당에게 모든 득표가 집중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H 인덱스는 유권자의 지지가 한 정당 또는 뭐 소수 정당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V 대신에 득표율 대신에 의석률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S라고 표시하면 의석률을 시트에서 의석률 S1 제곱 더하기 S2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면 그러면 한 국가에서 의석이 소수 정당들의 집중된 정도를 나타나겠죠. 여기서는 V를 썼기 때문에 국민들, 유권자들의 지지가 집중된 정도. 이거는 의석이 소수 정당들의 집중된 정도를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Fractionalization 인덱스는 단순하게 1에서 HH 인덱스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만큼 파편화되어 있는지 정당 체제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유권자의 지지가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 또는 의석이 여러 정당들의 얼마만큼 넓게 분포되어 있는지 정당 파편화 정도 정당 체제가 얼마만큼 파편화되어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실효 의회 정당과 실효 선거 정당이 있는데 이거는 the effective number of electoral parties 그리고 effective number of parliament parties 그거는 자세히 보면은 이 정당의 수인데 분모가 HH 인덱스죠. 그쵸? HH. 이 경우에는 이제 득표율을 사용한 HH 인덱스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의석률을 사용한 HH 인덱스죠. 그러니까 실효 선거 정당의 수는 HH 인덱스분의 1. 근데 득표율을 사용한 경우고 그 다음 실효 의회 정당의 수는 의석률을 사용한 HH 인덱스 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 한 정당의 모든 득표가 집중된 경우 100% 집중된 경우는 HH가 1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1분의 1이 돼서 일당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효 선거 정당의 수가 1이라는 거죠. 한 정당이 100% 유권자 지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선거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정당이 일당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실효 의회 정당의 수 마찬가지로 만약에 한 정당이 100%의 의석을 차지했으면 그러면은 1분의 1이니까
실효 우회 정당의 수는 1이 되겠죠. 한 정당이 의회에서 실효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의 수가 하나라는 거죠. 나머지 정당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두 정당의 의석을 반반씩 나눠 가진 경우 두 정당의 득표를 50%씩 나눠 가지는 경우는 50%는 0.5니까 0.5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정당의 득표율 50%, 즉 0.5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거는 0.5의 제곱은 0.25이니까 0.25 더하기 0.25는 0.5가 되겠죠. 0.5분의 1 에서 양당 체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이 두 개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의회 정당의 경우에 의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당이 두 개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실효 선거 정당의 수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유권자들의 표를 실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두 개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당 체제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이 경우에요. 첫 번째 정당이 100%의 득표율을 가진 정당 체제가 A 정당 체제예요. 그리고 양당 체제, 그러니까 실제로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하는 정당 체제는 색깔을 바꿀게요. B, C, D. 이 정당 체제 B, C, D는 지금 두 개씩의 정당이 있죠. 그런데 이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정당의 수를 우리가 세게 된다면 이것들을 양당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똑같은 양당 체제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정당의 지지가 90% 집중되어 있는 경우고, 이 경우는 두 정당이 지지를 반반씩 나눠 갖는 경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정당이 B, C, D 모두 각각 두 개의 정당만 존재하지만 완전히 다른 정당 체제죠. 오히려 정당 체제 B를 보게 되면 한 정당이 거의 90%를 득표하니까 이 정당은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정당이죠. 그러니까 거의 일당 체제나 가깝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정당은 두 개지만 오히려 A하고 B가 더 유사하죠. 일당 체제에 가까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 C, D를 똑같이 양당 체제라고 부를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실효 우회 정당의 수 또는 실효 선거 정당의 수예요. 그래서 득표율을 사용하면 실효 선거 정당의 수, 의석률을 사용하면 실효 우회 정당의 수. 그래서 여기는 뭐 수치는 득표율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의석률을 사용해도 되고, 그래서 의석률을 사용했다면 ENPP, Effective Number of Parliament Party, 실효 의회 정당. 그다음에 득표율을 사용했다면 ENEP, Effective Number of Electoral Party 또는 Elective Party, 의회 실효 선거 정당의 수.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봅시다. 정당 체제 B의 경우에는 1.2당 체제, 그리고 아까 이전에 살펴봤던 두 정당이 모두 똑같이 득표를 나눠 갖는 경우는 양당 체제라고 계산을 했었죠. 아까 0.5분의 1, HH 인덱스가 0.5, 그 다음에 분의 1 이렇게 해서 양당 체제라고 조금 전에 계산을 했었죠, 여러분. 역시 양당 체제. C 같은 경우에는 한 정당은 60%, 한 정당은 40%를 얻었어요. 그러면 거의 양당 체제에 가깝지만 그래도 한 정당이 득표를 더 했으니까 이와 같은 차이는 반영을 해줘야겠다. 한 정당이 약간 더 크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정당 체제 C를 완전한 양당 체제라고는 부르기는 그렇고, 양당 체제에서 조금 부족한 한 정당이
표가 조금 더 집중된 그런 정당 체제, 즉 1.92당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B, C, D를 비교를 했었죠. 똑같이 세 정당 모두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하지만 정당의 득표율의 상대적인 규모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실효 정당의 수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DGI 비교. 이걸 지워버릴게요, 다. DGI, DGI 비교. 이 경우는 두 정당이 D의 경우 똑같이 득표 또는 의석을 나눠 가진 경우, G는 세 정당이 똑같이 득표 또는 의석을 나눠 가진 경우, I는 네 정당이 동등하게 나눠 갖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 정당 체제를 보면 이건 양당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동등한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하니까 여기는 동등한 세 개의 정당 3당 체제, 동등한 네 개의 정당 4당 체제. 그래서 계산을 하면 ENEP나 EPP를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대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4당 체제, 여기는 3당 체제, 여기는 양당 체제. 이렇게 계산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주로 한 국가의 정당 체제를 얘기할 때는 실효 정당의 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뭐 이제 정치인들은 뭐 원내 교섭단체만 이제 포함해서 3당 체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학술적으로는 실효 정당의 수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할 내용은 지금 49분이 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짧게 설명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국가에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그 정당들의 특징이 굉장히 다른 정당으로 이렇게 따로 분리하기는 애매한 그런 정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크리스찬 데모크래틱 유니언 CDU하고 크리스찬 소셜 유니언 이 두 정당은 거의 정부를 구성하면 같이 구성을 해요. 그리고 이념적인 성향도 똑같고, 그리고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이니까 이 정당을 같은 정당, 한 정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당으로 볼 건지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 데모크레이트 유니언은 독일 전역, 그러니까 바바리아 지역만 빼고 독일 전역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이고, 이 정당은 바바리아 지역에서만 의석을 확보하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정책이나 뭐 그리고 정부를 형성할 때 서로 연합하는 거 그런 건 다 이제 동일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당을 따로 구분을 해야 될 것인지 조금 이따가 어디 봅시다. 바바리아 지역 잠깐 그림을 보여주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PDF 파일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전에 수업 시간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그림을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구글로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지금은 불가능하니까 내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뭐 이거를 뭐 굳이 뭐 프린트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중요한 거는 뭐 조금 전에 독일의 두 정당 중에서 한 정당인 바바리아 지역인데 바바리아 지역이 이거고 따라서 그 정당은 여기를 대변하고 나머지는 뭐 여기를 대변한다고 그걸 알 필요는 없죠.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굉장히 유사한 두 정당이 있는데 이걸 따로 우리가 취급할 건지 말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호주에는 리버럴 파리하고 내셔널 파리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당이 예를 들어 한 정당이 의회 과반수를 얻으면 50% 이상을 얻으면 그 정당만 내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꼭 다른 정당이랑 같이 불필요한데도 50% 이상만 있으면은 정부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이 두 정당이 연합을 해서 정부를 형성해요. 그렇다면 이 두 정당을 다른 정당으로 분리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벨기에의 경우에 이 불어를 사용하는 원론 지역이 있고 네덜란드, 더치를 사용하는 플레미시 지역이 있는데 어, 벨기에 정당들은 예를 들어 기민당, 그러니까 원룸 지역에 기민당이 있고 어, 플레미시 지역에 기민당이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강의 노트에는 이 뒷부분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당 이름이 이렇게 그 사이에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제 연합하고 뭐 그러면서 한국처럼 그렇게 이합 집산을 하면서 당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이름을 뭐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거는 이처럼 벨기에는 지역별로 기민당이 두 개가 있고 또 지역별로 사회주의 정당이 또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역별로 자유주의 정당, 자유당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녹색당, 원룸 지역의 녹색당, 그 다음에 플레미시 지역의 녹색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정당을 다른 지역의 같은 이념의 정당을 서로 다른 정당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한 정당으로 얘기할 것인지 그런 이제 고민에 빠질 수 있죠. 아까 그림을 벨기에 지역도 보여드릴게요. 벨기에 지역 이렇게 보면은 벨기에 북단 여기가 이제 플레미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아, 빨간 지역 이게 워런 지역 그러니까 프렌치 커뮤니티고 여기는 이제 더치를 사용한 지역. 그 다음에 이 벨기에 수도 브뤼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를 같이 쓰는 지역이에요. 브뤼셀 바이링걸 에어리어.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를 같이 쓰는 지역.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그만 저먼 스피킹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주의 정당, 기독교 민주당, 녹색당, 그다음에 자유주의 정당이 이 두 지역에서 각각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당들을 어떻게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이념의 정당들을 따로 분리할 것인지 그런데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이 정당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래서 또 이 강의 노트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독일의 경우에 CDU, 그 다음에 이렇게 CSU가 있는데 CSU는 바바리아 지역 또는 베른 지역에만 있는 그런 정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벨기에의 경우에는 플레미시 파리스, 플레미시 지역의 정당들, 그 다음에 프렌치 스피킹 파리, 원룸 지역의 정당들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크리스찬 데모크래틱 여기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까 휴머니스트 데모크래틱 센터였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정당이 여기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소셜리스트 파리가 이렇게 하나씩 각각 하나씩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정당은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오픈 플레미시 리버러스 앤 데모크라시라는 자유주의 정당이 있고 이 원루 지역에는 리포미스틱 무브먼트 이게 또 이제 자유주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쌍을 이루죠. 지역별로 두 정당이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따로 구분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강의 노트를 보면 이런 가까운 동맹 정당, 조금 전에 설명한 정당을 우리가 따로 다른 정당을 취급할 것인지 아닌지 그 문제예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강의할게요. 네, 수고 많았어요.